신화와 함께하는 타로 이야기, 신화 타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페르세포네의 어머니면서 여왕제죠. 데미트리를 조금 소개를 한다면요. 데미트리는요, 대지의 여신으로서 페르세포네의 어머니로서 제우스 신의 아내로서 올림포스 12신 이전부터 숭배받던 인물로 보여지는 거죠. 계절의 신이다 보니까 농사와 관련된 곡물이라든가 곡식, 농법,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신이기도 합니다. 데미트리는 인자한 성품을 갖춘 신입니다. 또 사랑과 자애심이 많기 때문에 딸 찾기 위해서 세상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마음을 다해서 찾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데미트리의 카드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제 머리에는 이제 이렇게 왕관을 쓰고 있는데요, 이 왕관의 모습이 이제 성탑과 같은 거죠. 성탑 같은 왕관이라도 어떤 왕관을 썼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안정과 안락을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데미트리는 늘 안정과 안락, 또 그리고 보호막을 주는 인물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랑스러운 모성애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뒤에 나오는 폭포수에 관련된 것들이 있거든요. 이 흐르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정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고요. 또 이렇게 물이 풍부하게 많음으로 인해서 또 풍요로움을 암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풍요로울 때 사람들은 결혼을 하게 되고요, 또 생산을 하게 마련이죠. 그래서 데미트리의 배를 이렇게 살펴본다고 그러면요, 어느 정도 약간 좀 살짝 나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것은 이제 임신했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풍요로움의 결과, 그리고 이제 안정의 결과, 안락의 결과, 그러므로 인해서 결혼에 이어지고요, 결혼으로 인해서 아이를 갖게 되는 이러한 사안이 벌어지는 거죠. 데미트리가 하고 있는 이 목걸이는요, 12개의 보석으로 나타내는 거고요. 이 12개의 보석은 12궁도를 나타내는 거죠. 데미트리가 자연의 지배자로서 계절의 질서와 순환을 나타내주는 우주 법칙을 지배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밀밭이, 수많은 밀밭은 먹고, 서양 사람들이 주로 밀을 재배해서 주식을 해결하는 것처럼 이 데미트리가 이렇게 밀밭을 주관함으로 인해서 풍요로움을 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나왔던 페르세포네는 이 밀밭과 연관돼서 밀밭의 씨앗이라는 의미도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미트리는 여러 가지 풍요로움을 나타내고, 또 생산과 결혼을 또 나타내고, 안정을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베푸는 신으로서 숭상받는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러한 이제 모습은요, 이 타로 카드가 주는 풍요로움과 창의성을 나타내는 거죠. 다만 이러한 풍요로움이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풍요로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자기의 주어진 일에 관해서는 열심히 집중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미트리는요, 굉장히 육체적인 풍요를 주는
우리가 태모신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들을 모두 잉태하고 보살피는 그러한 여신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데미트리는 이제 여러 가지 상징을 뜻하지만 또 실질적으로 신화 얘기를 통해서 또 의미를 발생시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데메테르는 매년 곡식을 황금빛으로 여물게 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늦여름에 풍요하게 해준 그녀에게 감사를 올렸습니다. 데메테르는 자연의 순환과 모든 성장하는 것들의 생명을 관장했습니다. 그녀의 옷은 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녀의 옷을 보면요, 수많은 이러한 씨앗들과 잎들로서 풍부하게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죠. 또한 그녀는 수태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주관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연의 영속성을 위해 수단인 혼인을 축복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데미트리는 가모장적인 여신입니다. 가정의 주체가 누구냐 하면은 여신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카드가 나왔을 때 가끔은 부부 관계에 있어서 남성보다 여성이 남편보다는 부인이 가정을 이끌어 나간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 여왕제 카드가 나타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이럴 때는 데미트리가 쥐고 있다. 그러니 여성이 쥐고 있다. 이런 것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런 카드에 있어서 임신과 관련되는 질문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예전과 달라서 예전에는 임신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요즘은 난임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도시에 콘크리트에 발을 대고 살면서부터는요, 땅의 기운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임신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신을 하고 싶은데 과연 임신이 가능할까요? 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여왕제 카드는 그러한 기운을 강력하게 전해주는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임신과 관련돼서는 아주 긍정적인 의미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많이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뜻으로도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지혜 씨는요, 남자들에게는 밭을 갈고 쟁기질하는 기술을, 여자에게는 밀을 빻고 빵을 만드는 기술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녀는 딸 페르세포네와 함께 살았는데 딸에게는 속세적인 불화, 즉 싸움 같은 거는 모르도록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평화롭고 행복한 삶이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산책으로 나갔던 페르세포네가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심에 쌓인 데미테르는 사방으로 딸을 찾아다녔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수년 동안 절망에 빠진 데미테르 여신은 결국 페르세포네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것은 하계의 신, 명계의 신, 저승의 신인 하데스가 납치해 갔다는 것입니다. 하데스는 2마리의 흑마가 이끄는 전차를 타고 땅으로 솟아올라 페르세포네를 데려갔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페르세포네가 꽃을 좋아하였기 때문에
꽃으로 유혹을 하였다라는 그러한 뜻도 있고요. 때로는 전차를 타고 페르세포네를 납치해 갔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여기에 분노한 데미테르는 땅이 황폐해지도록 방치해 두었고 예전의 풍요로움은 회복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발생한 변화, 심지어 퍼르세포네가 하계의 과일인 석류를 먹었고 하데스는 그녀를 왕비로 극진히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도 일을 절대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지혜로운 헤르메스 신의 중재로 협상이 타결이 되었고요. 1년 중 9달은 어머니인 데미테르와 함께 살 수 있게 되었고요. 나머지 석 달은 남편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페르세포네의 운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데미테르는 이 해결책에도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딸이 떠나가 버리는 그 때에는 너무도 슬프고 고통스러워서 꽃들도 시들고 나무들도 그 입을 떨구며 땅은 활기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차가워지고 세상은 겨울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페르세포네가 돌아오면 다시 봄이 시작이 되었던 거죠. 정말 모성애의 극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데미테르는 모성애에 대한 대표적인 인물로 나타나는 겁니다. 데미테르에 대한 신화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데미테르가 하나의 그 신으로서도 존경받고 대우받았던 그런 적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왕제 카드인 데미테르 카드가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떤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할까요? 먼저 모성적인 체험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데미테르는 또한 땅의 신이면서 자연의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카드가 나왔을 때는 자연과 동화를 이루는 것이 좋다. 자연과 함께 살아라. 요즘 귀향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카드가 나왔을 때는 그 귀향을 해서 잘 지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또한 생명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인물이 여신이기 때문에 데미테르는 또 임신의 여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과 연관되는 일들은 잘 이루어진다. 나무를 키우면 나무가 잘 자랄 것이고 물고기들이 잘 또 자라날 것이다. 이런 겁니다. 또한 자연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는 이러한 자연의 지혜, 봄에는 봄에 맞게끔, 여름에는 여름에 맞게끔, 또 가을에는 가을에 맞게끔, 겨울에는 겨울에 맞게끔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끔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것 또한 데미테르가 주는 자연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적인 안정을 취할 수도 있게 됐고요.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 이러한 것도 있는 겁니다. 물론 알면서도 또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데미테르의 감정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인내와 관용을 갖고 있고요. 또한 참을성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임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순히 육체적인 임신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어머니로서 보육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미트르 카드가 나왔을 때는 상대방을 보호해주고 감싸주고 또 그 사람에게 의지가 돼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결국 자연과 동화하고 자연의 생명을 사랑한다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때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기쁨과 감사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어머니 역할을 하는 신이 없다면 어떤 결실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여왕제 카드가 나왔을 때는요, 좋은 결과,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시기가 무르익으면 아주 좋은 결과가 올 것이니 지금은 인내하고 관용을 베풀면서 사람들을 감싸 안아준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머니를 통해 안정감과 생명에 관한 신뢰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여왕제의 이미지는 내적인 안정감과 현실적 안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죠. 흔히 머리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연의 지혜를 갖고 만물의 흐름을 읽으며 적절한 시기에 무엇을 내줘야 할지도 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결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또 결실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다만 어두운 측면은요, 영적인 정체성, 정신적인 무정함, 또 둔감함, 모든 변화의 가능성을 파괴해보는 게으름, 이러한 여러 가지의 또 부정적인 점도 있겠지만, 그러나 자기의 최선을 다 노력함으로 인해서 좋은 성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알려주는 카드가 이 여왕제 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왕제 카드는요, 참 보기만 해도 굉장히 풍요로운 카드고요. 그리고 그러한 측면에서 여왕제 카드가 나왔을 때는요, 풍요와 안정, 여러가지 즐거운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가 많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카드는요, 이 외에도 여러가지 이제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동반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강한 에너지, 그리고 또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매력, 이러한 것들이 풍부한 여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신은 기본적으로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서 많이 베풀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을 너무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러면 또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미트리 이 카드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풍요 속의 빈곤을 알 수도 있고요. 또 빈곤함 속에서 갖는 풍요로움을 이해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데미트리에 관련된 여신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요 카드가 물론 신화 카드 말고도
또 여러가지 카드들이 있습니다. 먼저 보면 알 수 있는 카드가 또 이제 이러한 그 라이더 웨이트 카드가 있거든요. 여기는 좀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이고요. 또 왕관이 12개의 왕관을 갖고 있고요. 또 목에는 약간 이제 진주 목걸이를 갖고 있다라는 것은 인내성을 드러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카드들마다 조금씩 다르면서도 또 같은 의미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타로 카드 한 장만 가지고 알 수 있어요. 하나의 종류만을 타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타로들을 봄으로 인해서요, 또 전체적인 여왕제의 의미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천일야화 카드라든가 또는 이제 모나리자 카드라고 하는 이러한 카드들을 보면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서 과연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궁금할 때가 있는 거지만, 그러니까 똑같은 여왕이라고 해도요, 카드에 따라서 어떨 때는 아주 권위적인 아니면 능력적인 부분으로서의 그 모습을 나타낼 때도 있고요. 이렇게 아라비아 나이트, 때로는 이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몇 가지 카드를 본다 그러면요, 마르세유 카드라고 하는 여왕제 요 카드인 경우는요, 굉장히 그 하나의 자기만이 갖고 있는 권위,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권위가 대단한 인물로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압도하고 끌어나가는 여성 리더로서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런 이제 그 유니버설 카드라고 좀 특수한 카드들은요, 약간의 그 사후 세계와도 연관이 좀 있는 걸로 좀 나타납니다. 자, 원론로 들어가서 신화 카드에 나타나는 많은 요소들은요, 우리에게 풍요로움과 또 금전적인 부를 나타낸다는 거죠. 또 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방마다 의미는 달라지지만 그래도 풍요롭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왕제 카드가 나타났을 때는요, 풍요로움이 있으나 그러나 그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내가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풍요로움으로써 상대방에게 베풀기도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여왕제 카드가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이렇게 여왕제 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 여왕제 카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